그 효과입니다. 봄 35. 이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늘 보는 데서 그쳐서는 지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 보면 생각이 비어진 무심이 됩니다. 무심은 아무 경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계를 맞아 막힌 것을 뚫거나 어두운 것을 밝히고자 하면 기계적으로 감각하는 데 그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 이문을 바라여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궁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감성만이나 이성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감성으로 파악된 정적인 현상을 동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성을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음양합덕이 되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이식 수준이 진보 발전합니다.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에서 그친다면 맨너리즘에 빠져 또 하나의 습관적 기계적 타성적이 되어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물성에 머물기 십상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울 때를 당하여 무작정 비추기만 해서는 몸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왜 몸이 무거워지고 게을러 졌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본체를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것은 대각이지만 일상생활을 통하여 천통만통 소각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야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생각의 합작이 이루어져야 이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언행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냥 그만 무심이만 최고라고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 무심 가지고는 안 되더라. 네. 예. 무심 가운데 일심이 있어야 되고, 일심이 뭐냐? 그 무심 가운데 이제 무심이라고 하면은 이제 감각이거든요. 감각 가운데 그 생각이 들어야 그 소종내, 왜 내가 아프고 왜 이렇게 지금 고장이 났느냐를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을 갖다가 알아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고, 또 그걸 또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만 아는 거는 그거 거시기라고 안 된다고. 소통이 안 되면은 도가 아니거든. 결국에 그러니까 무심이 보존이 되려면 일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일심이 원심력, 구심력 합쳐갖고 하나의 집중력이 바로 일심이니까. 일심이 있어야 무심이 보존이. 그러니까 무심 일심이라고 하는 말은 무심은 감각이고 일심은 생각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합작이 돼야 이 온전. 음양의 합일이 돼가지고 온전하다. 선생님도 책에 쓰실 때도 본심은 무심, 일심이 본심이다. 그것도 그런 제목도 있잖아. 아, 본심. 무심, 일심이 본심이다. 무심이 본심. 그만. 무심은 정심인데 무심, 일심이 본심인 본심은 무심, 일심이 본심이다. 그러니까 음양이 합해야 이제 그때. 네. 본심이다. 그렇게 그런 제목도 있고. 봄 35. 의식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마음이 몸을 늘 보는 데서 그쳐서는 지혜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몸을 늘 보면 생각이 비워진 무심이 됩니다. 무심은 아무 경계가 없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경계를 맞아 막힌 것을 뚫거나 어두운 것을 밝히고자 하면 기계적으로 감각하는데 그쳐서는 아무런 능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몸이나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치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일까라는 한 생각, 의문을 발하여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기를 위하여 궁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발견하기 위하여. 예, 감사합니다. 스스로 사물의 이치를 발견하기 위하여 궁구하는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감성만이나 이성만으로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감성으로 파악된 정적인 현상을 동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성을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음양 합덕이 되어야 건설적이고 생산적이 되어 의식 수준이 진보 발전합니다. 보고 알아차리는 감각에서 그친다면 매너리즘에 빠져 또 하나의 습관적, 기계적, 타성적이 되어 영성이 발현되지 못하여 물성에 머물기에 십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물성에 머물기 십상입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울 때를 당하여 무작정 비추기만 해서는 몸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왜 몸이 무거워지고 게을러졌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집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소각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고 환한 본체를 보고 알아차리고 감각하는 것은 대각이지만 일상생활을 통하여 천통만통 소각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야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감각과 생각의 합작이 이루어져야 의식 수준의 향상이 오고 언행이 온전해집니다. 선생님, 142페이지 위에요. 감성으로 파악된 정적인 현상을 동적인 현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성을 함께 작동시켜야 합니다. 삶이란 게 동적이잖아. 예. 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 공부를 해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일을 해봐야 또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듯이. 동의 위주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그 감성이라고 하는 거, 감각이라고 하는 거는 정적이거든. 예. 탁팍 해버리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끝나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시간속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볼 때는 이유가 왜 이렇게 돼 있냐?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왜 머리가 아프냐? 왜 몸이 왜 차갑고 왜 몸이 아프냐? 왜 근심 걱정이 이렇게 있지? 왜 마음이 안 편하지? 이걸 그냥 아는 데서 그치지 말고 왜라고 붙이라. 왜를. 왜? 예. 그래가지고 알아내야 자기를 갖다가 바로잡고 하는데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그 자본자답이 필요하지. 그래야 이치를 발견해야 돼요. 밝은 사람이 돼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중심 잡아가지고 좌우, 전후, 하나 움직이는 거, 동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한쪽만 발전하지 않고 양쪽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게 의구심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가. 왜를 알아야 되거든. 왜를 알아야. 그 왜를 하다 보니까 상하, 전후, 좌우라고 하는 말도 나온 거지. 그렇죠. 그냥 감각으로 보면은 뭐 상하, 전후, 좌우가 뭐 볼뿐이지. 그렇지. 그런 말이 없거든.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후학을 위해서 인도하는 말이 되는 거지. 같은 몸을 관찰하라, 몸을 봐라 하는 소리는 심플해. 그렇지만 그 몸에 대해서 그 머리 얘기할 때, 가슴 얘기할 때, 팔다리 얘기할 때, 그 부분에 따라서 말이야. 이제 앞을 전면은 가슴이라 하면 뒤면은 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공부하라고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공부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걸 갖다가 이치적으로도 알아야 되겠다 이거예요. 지 혼자 문득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남들하고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그 경험을 갖다가 모르는 사람에게 나누고자 하는 거지. 이때
예를 들어서 지금 딱 예를 잘 들어주셨는데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움직이기 어려울 때를 당하여 무작정 비추기만 해서는 몸이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이때 왜 몸이 무거워지고 게을러졌는가를 스스로 발견하고 깨달아야 힘 하나 들이지 않고 가볍게 움직여집니다. 이게 제가 이제 뭐 일상에 어떻게 보면 다반사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몸이 막 무거워지고 게을러졌네. 아, 왜 그럴까? 마음이 몸을 이끌어서 그렇다? 이런 것까지 좀 발견하고 한번 보는 쪽으로 한번 해야 되겠다. 주시 쪽으로 행위는 정신한테 맡기게, 이런 식으로 굴러간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지. 예, 그게 이제 밝아지는 거지. 그렇게 알아야 남들한테 소통이 되는 말을 언어 문자로 구사할 수 있는 거지. 감각이라는 언어 문자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몰라도 그냥 알아. 저놈이 어떤 놈인가 대부분 알아. 소리 들어보면 알고, 봐도 알고 말이야. 그렇지만 지 혼자만 알지 남한테 전수를 못 시키잖아. 언어 문자가 있어야 구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언어 문자라는 것은 생각에 속한 사항이거든. 생각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그래서 자기한테 자문자답을 해야 돼. 자문자답을 통해 가지고 어째서 이렇지? 이래 가지고 이제 모르는 자리까지 가야 되고, 모르는 자리까지 가면 이제 감각이 발동이 되고, 또 감각이 발동됨으로 해서 이제 생각을 사유와 사색의 차원으로 끌고 가고,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는 새롭게 이제 창조된 언어 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 언어 문자가 없어가지고는 남을 갖다 설득시키고 이끌어주지 못하는 거죠. 지 혼자만 써먹지. 나는 알아요. 나는 관계 없어요. 깨달아 보면 돼. 뭐 이래버리는 건데. 그러니까 보고 알아차리면 자초지정을 갖다가, 그렇지. 그렇게 하면, 아, 100번은 물어도 이거 얘기만 뭐 보고 알아차려, 보고 알아차려. 그것만 얘기야. 다양하게도 얘기하고, 또 틀리게 말한 것이 그게 같은 말이라는 것도 연습시키게 되고 그런 거지. 그걸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처님도 8만 4천 법문을 한 것은 사람에 따라 경우가 다르니까 설법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그렇지. 근데 그걸 못한다면 8만 4천 법문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사람이라고 안 될 거예요. 알아야 된다, 뭐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전 말씀대로 구사할 수 있고 언어를 부릴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 문자로 표현이 가능해요. 네, 그래야 많은 것을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죠. 이게 감각으로 하는 건, 감각은 지는 다 알아. 네. 지는 다 아는데, 또 지진다. 또 문제지? 대봤을 때. 계속 뭐 문자 없나? 4.5. 야, 4점, 저 세지네? 아까 5.5였는데? 5.5, 더 떨어져, 낮아졌지. 예. 낮아진 거. 예. 5점 몇이면 그 대단한 큰 겁니다. 네네, 그거. 오. 큰 거네. 이번에 아무도 또 이게 왔다는 게 문제구만. 여진이 왔다는 4점. 여기 선생님 143페이지에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야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계속 진보 발전하는 길이네요, 이게.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 이게 이제 오른손 왼손을 다 쓰는 사람이지. 예?
활동을 치우치지 않는 거지. 그렇지. 치우치지 않는 거지. 감각과 생각이 합작이 이루어져야 의식 수준이 형성되고 원인이 온전해집니다. 사람은 진짜 언행? 그렇죠. 이게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이 언어 문자가 없으면 진보 발전이 어려웠던 거지. 이제 원행에서 그러네. 원은 생각이고 행은 감각이고. 그렇지. 원행 일치가 됐다. 생각 감각이 일치가 돼야 한다. 그때도 똑같은 말씀이네요. 원행 일치가 돼라. 생각 다르고 마음 생각 다르고 몸 다르고 보면 원행 일치가 안 되는 것이잖아. 그래야 진정성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원물기에서 수양 연구 치사라는 말 들어봤지? 청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사막. 그 사막이요. 그와 같은 걸 난 이렇게 표현한 거 뿐이지. 정신 수양이라는 말 대신에 감각을 통하여 수양이라고 하고, 사리 연구를 생각을 통하여 연구한다. 이렇게 말한 거지. 작업지사는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 언행을 하는 것이 그 작업치사지 뭘 그래. 안 그래? 근데 감각과 생각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더 가깝네요. 그럼 가깝지. 이 원물계에서는 정신 수양하고 사리 연구. 사리 연구하고 작업치사가 이거 뭐가 뭔지 몰라. 뭔지 몰라. 뭐가 뭔지 몰라. 세 가지 좋은 거 같은 경우는 좋은 거 같은데 뭐가 하려 그러면 잘 몰라. 이제 이게 진짜 사막이네요. 범나라 사막. 그렇지. 그렇게 돼요. 범나라 사막. 그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말이 나와. 이제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감각과 생각 이게 또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하는 거. 그러니까 감각의 발전, 생각의 발전, 언어 행동을 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는 이게 자체가 다 어떻게 보면 인간 개발이랄까 발전의 길이네요. 의식 향상, 의식 수준 향상. 이 감각만 의식 수준 향상이 뛰어났더라도 생각을 구사할 수 없으면 또 반쪽이고 그렇지. 또 생각만 뭐 아르마리만 열심히 많았다고 해서 감각이 뒷받침 안 해주면 또 그것도 그러면 그 실행을 안 되지. 신뢰가 안 돼요. 작업치사가 안 되지. 대각과 소각 얘기도 재밌네요. 소각, 대각. 그 대각이란 것은 뭐야? 하늘의 강명 하늘 보는 거, 이 대각이고. 대자리 아는 거고. 소자리는 소소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 천통만통이 있다, 이 말이고. 깨닫고도. 깨닫고도 사리 연마 이거 뭐 이건 계속 되는 거네요. 계속 돼야지. 계속 안 되면 그 그거 감각을 통한 수양과 사리 연구와 뭐 생각을 통한 연구와 올바른 작업지사는 계속 그게 삶인데 뭘 그래. 이거 안 하면 삶이야. 돼지 같은 삶이지. 그러니까 이게 참 삶을 사는데 이게 생각을 통한 연구가 없으면 그냥 사는 것 같아. 아무 저거 없이 그냥 팔이 날아다니는 거랑 똑같지 뭐. 발전 없이 그냥 사는 그냥 왔다 기대기 갔다 기 왔다리 갔다리 다니는 거랑 하고. 똑같지 뭐. 예. 소각이 되면서 대각이 되면은 이거 안 할래야 뭐 사막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당연히 그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 아니었어요? 근데 옆에서 선생님을 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광화문 쪽으로 팍 했을 때 광화문을 보시면서 또 광화문을 또 해석을 해주시고 그리고 갑자기 이게 도남문 쪽으로 자꾸 가게 되더라고. 도남문을 또 유심히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시고 뭘 거시는 것 같아. 하여튼 도남문 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도남문의 뜻이 나오고 그게 보면 되게 똑같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나 같은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다니는 거고, 선생님은 뭐 다니시는데도 뭐 광화문 보시고 또 도남문 보시면서 또 이치에 대한 그게 나온다는 것, 그 자체가 참 신기해요. 감각 개발. 우리는 그 뭐 관광만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사리 연구가 네, 있어야 네. 돼요. 예. 근데 우리는 돌이켜보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살았던 것 같아요. 감각을 못 느끼고. 그러니까 감각이 없이 살았으니까 장애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미가 없어요. 감각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내 생각도요, 그냥 근심 걱정 이런 수준의 생각이지 왜 사리를 연구하는 이치를 쪽에는 연구하는 근데, 생각은 아니에요. 이게 생각 수준하고 감각 수준하고 그 차이가 있는 감각을 거의 의식을 안고 살았어 보면. 그게 이제 큰 맹점이었던 것 같아요. 느낌이 없이 살았어. 그러니까 생각이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그게 이제 감각이고 무심이거든. 느낌. 그 무심을 갖다가 위주로 살아야 된다 이거지. 네. 그 감각을 위주로 살면서 생각으로다가 사리 연구를 하고 살아야 완전하다. 이거. 감각을 위주로 살면서 생각으로 사리 연구, 사리 연구를 하면서. 의문을 이치를 파악하고. 그렇지. 하나만 있으면 반쪽이어가지고 좀 그죠? 두 개가 해야 하나가 완전한 데가 돼가지고 뭘 이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원이 돼서. 대단한. 그렇게 지금 우리 책이 말해 둘이 하나가 된 두 사람 이게 사리 연구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네. 이 전체 이게 14권이 15권. 15권이. 예. 여기 14권이지. 네. 이게 이제 오늘 11월 며칠이죠 오늘? 15일입니다. 15일 딱 반 남았거든. 11월 달이요? 어. 그럼 11월 달에 뭐 이게 다 끝내지. 이거 다 끝내겠는데? 충분히 끝내지. 요새 10개씩 나가는데.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사리 연구도 하시고 감각 분도 살면서 사리 연구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삶을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목적을 한 게 아니라 살다 보니까 한 발짝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거든. 영성에 눈을 뜨고 하늘에 광명 하늘에 눈을 뜨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이문이 일어나니까 자문하고 자답하려 그러니까 이제 사리 연구 쪽으로 가게 되고 그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니까 더욱더 확실해지고 또 남하고 나눌 수 있는 그 언어 문짝이 생기잖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게 된 까닭도 우리 여기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옛날에 목요일 날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왔거든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왔거든요. 나왔을 때는 여기는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자부동거로 이렇게 앉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여러 명이 앉았습니다. 이게 네. 30명까지 앉아도 끄떡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해가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저런 뭐 질문도 받고 대화하다 보면 이제 말부터 미리 나와. 말부터 미리 나오고 난 것을 내가 말하면서 내가 듣잖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구나 싶어서 건적을 라고 글로 써 나와. 또 그 이튿날이나 한 2, 3일 이내에 글로 나와 버려. 그래가지고 나온 책들이 이게. 예. 그러니까 알고 보면 내 강의를 들으러 나왔던 한 번에 모이는 한 2, 30명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책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분들은 그 당시에는 충분히 역할을 다 한 거야. 감사한 사람들이요. 지금은 안 나오는 거 가지고 뭐 안 나온다고 말할 게 없어.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뭘 하다가 선생님 말씀이 나오신 거죠. 그게 감각으로 이렇게 딱 발견하신 내용인가요? 말씀으로 딱 나오신 거? 그렇지. 감각으로 착착 나중에 책으로 쓰시는 거는 저걸 쓴 거는 이제 정리를 사리가 정리가 됐을 때 글이 나오지. 감각을 어떻게 어느 문자가 아닌 걸 무심을 어떻게 한 글자도 못 쓰지. 거기서 나온 소리는 자꾸 마음 돌아보면 해봐. 그러면 저절로 무심을 깨닫고 말이요. 나중에 되면은 무심과 무심 일심이 그냥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본심을 회복해야
한번 해보시오. 뭐 이거 끝나지. 해보면 알아. 하면서. 해보면. 뭐 자네 운에 이런 얘기도 안 하겠지. 뭐. 안 하지. 예, 안 하지. 예. 상주하 이런 것도 얘기도 안 하고. 그래. 그런 얘기도 없지. 뭐 원심력, 구심력 이런 얘기도 안 하시겠지. 안 하지. 안 하지. 그 다음 이치구나 그거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저도 왜 이런 건 처음 봤으니까 저도 진짜 막 이렇게 자세하게 이치를 얘기하는 거 쉽게 처음 봤어요. 단어를 그냥 딱 맞는 단어.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 이래나 있거든. 그게 사막이라 이거요. 진짜 사막이요. 아주 중요한 건데 그게 소통이 안 돼가지고 뭔 뜻인지를 몰라봐 먹어버려. 그냥 뭐 좋은 소리요. 하면서 저는 그랬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신수양이라고만 했지만은 정신의 속성인 감각을 통하여 수양하고 이래 보니까 확실히 좀 네, 구체적이 되지. 구체적으로. 예. 생각을 통하여 연구하여. 작업치사가 뭔가 그 옛날 시대니까 뭐 말이 그것뿐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올바른 언어 행동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가옵니다.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글이 나오고 이렇게 말하고 하는 수준에서는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하면 대뜸 탁 오는 게 있다고. 그거 보고 이 양반이 이것까지 가신 분이구나 이렇게 알아. 소태산 이 양반이 대단한 분이구나 알아. 100년 전에 이런 얘기까지 했으니까 저는 원불교를 다녀가지고 이론에 대해서 되게 궁금했는데 둘이 하나가 되는 이론. 근데 여기서 그 원에 대한 이치가 그냥 부러졌죠. 예. 그러니까 참 다행이야. 거기서는 참으로 옳은 진리를 선양했어. 네네. 이론상이라고 하는 말을 갖다 이론상이라는 말은 있긴 있었지만은 원각경이란 것도 있어. 네. 둥글 원자를 써가지고 원각경이라는 게 있었지만은 원이 진리의 상징으로. 진리 상징으로 이렇게 내거는 거 처음 인거든 처음. 네. 그리고 그 학교도 진짜 본질 학교예요. 원광 고등학교, 중학교, 원광, 원의 광. 그렇지. 그리고 한대 국민을 딱 그걸로 해야 돼. 원광이 그 뭐야 말하자면 본태학. 본태학이지 본태학이지. 진짜 좋은 말이야. 원광대학교. 근데 그 10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한글도 뭐 잘 안 쓰고 그 한문 위주로 쓰던 시대거든. 그러니까 한문 위주 뭐 나와 이론상서 이러는 언어 도당의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전부 다 한문에 연결이야 그냥. 선지 부모 동포 법률에 뭐 성품으로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 이게 그냥 한문을 그냥 절절절. 그러니까 요새 젊은이들은 보면 입맛이 안 맞지. 그렇죠. 조금 이게 뭔 소리인지도 모르는 거지. 무슨 뜻이지? 한글은 한글인데 이거 한글 중국말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닌 소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글과 말이 같아야지만 같아야만이 좀 이게 와닿는 게 있어. 힘을 받아. 그렇지. 와닿는 게 있어. 그래야지 공부가 되는 거지. 자 나갈까?